이재명이 이 정도 막말까지 한다는 건 그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고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고 자기는 이제 모든 사법 리스크 해결하고 대통령 될 줄 알았다가 벌써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성큼 다가왔잖아요. 그렇죠. 여러분 이거 판사 성향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아무리 좌파 판사든 뭐가 됐든 간에 호남 판사든 간에 무죄를 주는 건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. 저는 정치를 하고 제가 방송 활동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. 28살에 라디오로 데뷔를 했으니까. 그리고 30살부터 TV 출연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, 10년이면. 그렇죠. 정치인들의 메시지만 보고 평론하고 분석하고 저도 메시지를 내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청춘을 다 보낸 건데. 그렇죠. 다양한 종류의 막말과 망언이 있지만 제가 정치하면서 이게 사석이 아니라 네. 공식 석상에서의 공식 발언 중에 그렇죠. 제일 무섭고 제일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의 막말이 오늘 이재명의 이 광화문 현장 최고의 공식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. 저 막말 신기록을 갱신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도. 그러니까 예.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.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영 임명을 촉구 압박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다. 경찰이든 누구든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이거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체포한다는 말은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은 개딸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야, 개딸들이 너 가만 안 둔다. 네. 밤길 혼자 다니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잖아요. 이게 우리가 보는 조폭 영화에서 깡패들의 흔한 협박 아닙니까? 그야말로. 그렇죠. 저희 몸조심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시감이 들죠. 오, 깜짝 놀랐어요. 뭐 영화 아수라 같은 느와르 장르에서나 볼 법한 네.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건데 더군다나 현행범이라고 낙인을 찍고 유죄 추정을 한 상태에서 체포를 해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해도 된다라고 준동을 한 거거든요. 폭력을 준동을 한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말이 무슨 뭐 유세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최고위 회의라고 그러면 아마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장 좀 클래식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. 기자들이 다 앉아서 그 타이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지부식간에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에요. 준비된 발언이라고 봐야죠. 네. 최상목 권한대행을 겁박을 하기 위한 정말 이게 최악의 발언을 한 것이다. 근데 이게 정말 법치를 파괴하는 발언이거든요. 이런 발언들이. 그러니까 우리가 192석 이 야당이 여당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정말 비상계엄 해제조차 할 수 없다. 이런 말들이 그냥 향간에 떠도는 그런 어떤 공포감 조장하기 위한 워딩이 아니라 정말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. 저는 이런 좀 약간 섬뜩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. 진짜 네. 그 이재명 대표 그 유명을 달리했던 관계자들, 그분들의 그런 뭔가 그 어떤 기사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여러분 몸조심하라라는 발언을 어떤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? 우리가 그렇죠. 정치적으로 비유도 쓰고 은유법도 사용하고 때로는 좀 과격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제 기억으로 상대의 어떤 신체나 이런 것들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네. 협박성 발언은 그렇죠.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.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그거를 뭔가 어떤 제도권 안에서의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해라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.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정말 역대급 충격적인 그런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. 예. 정치 다시 못한다. 그렇죠. 이런 말이야 정치 주고받으면서 많이 하죠. 그렇죠. 근데 몸 조심해라. 여러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많은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보고 뭐 몸 조심해라 이런 식의 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는 또 비유도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 뭐 그 기관이 사라질 것이다. 네. 이런 것들은 비유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특정 개인을 딱 집어서 즉시 체포 대상이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몸조심하라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게 뭐 어떤 비유라던가 뭐 은유법이다, 뭐 정치적 표현이다라고 변명조차 불가능한 정말 과격한 막말이 터져 나온 네. 것 같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서 어떤 해명을 할지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. 이런 과격한 발언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 몸조심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렇죠. 내가 개딸이 아니면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나를 보면서 장예찬 몸조심해라. 박민영 몸조심해라. 여러분 여기 댓글 다는 분들 뭐
박경영 몸조심해라. 최명희 몸조심해라. 이런다고 생각해보면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섬뜩하고 소름이 돋고 솔직히 말해서 무섭겠어요. 저 진짜 무섭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재명과 뭐 드럼통을 연결짓는 그런 밈들이 있잖아요. 네. 이재명 비판하면 뭐 드럼통에 갇혀서 뭐 바다에 던져진다.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것들을 막 인용하는 그런 온라인 밈이나 이 풍자들이 있는데 네. 야, 그게 더 이상 농담이나 밈이 아니구나. 풍자가 그럼요. 아니라 리얼이구나,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많은 국민들이 진짜 하게 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좌표찍기는 잘하잖아요. 네. 뭐 언론이 됐건 사람이 됐건 뭐 수박들이 됐건 뭐 좌표찍기 잘하는데 아니 그런 거야. 뭐 사이버 테러 정도 하는 거지. 문자 폭탄 정도 하는 거지. 이번처럼 뭔가 체포 약간 물리력을 전제로 한 그런 행위들을 준동을 한 경우는 또 처음 봤기 때문에 네. 근데 그리고 우리 그 개딸들이 또 실행력이 있다라는 걸 수차례 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괴롭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위협이라는 게 정말 섬뜩한 것 같고 이게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 국회의 사실상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협박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왜 그랬을까가 또 중요하잖아요. 정말 이성을 잃었다. 그러니까 지금 뒤가 없고 카드가 없으니까 정말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고 오늘 약간 오후에 또 비상을 청한다 그러는데 야당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극언과 협박성 발언들이 오갈지 좀 벌써부터 무섭습니다. 진짜. 네, 정말 설명하기 힘든,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망언이 미우나 고우나 현재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의 지도자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분출되어 나왔습니다. 예. 당연히 저는 이 발언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다. 그리고 그동안 방관하고 조금은 동떨어진 채 전국의 흐름을 지켜보던 국민들도 야, 내가 이제 몸조심의 대상이 되겠다. 나도 이재명 시대에서는 언제든지 저런 협박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정리해야겠구나라는 당위성을 점점 더 크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번 주 후반 여론조사나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도 이재명의 이 같은 막말이 분명한 악재로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주목하는 건 언제 이걸 걷어들이냐예요. 예. 보통은 이 정도 막말이나 망언을 지도부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면 네. 그래도 유감을 표명하거나 그렇죠. 아 내가 발언이 좀 과했다라고 해명을 하거나 하는 후속 조치들이 따라오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민주당의 절대 존엄, 어버이 수령, 이재명 대표의 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 말고 그 누구도 걷어들이거나 뭐 부적절했다고 하거나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럼요.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연일 지금 그 설화 리스크에 휩싸이고 있잖아요. 네. 외부쇼 나가서 뭐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. 그 내가 한 7명은 내가 잘랐다. 이것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됐는데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분출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그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유야무야 된 건데 그렇죠. 입만 열면 터져 나오는 이 이재명의 설화 리스크가 네.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겠죠. 그럼요.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주워 담아도 모자랄 그런 표현인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녁부터 이 민주당 쪽 패널들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 발언을 어떻게 예. 커버칠지 저도 네. 우리 아시아투데이 정치 펀치 끝나면 네. 바로 오늘은 KBS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민주당 패널들을 만나잖아요. 네. 이거는 뭐라고 커버치지? 아 그러니까요. 뭐 성경이나 다름없는 뭐 어버이 이재명의 발언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좀 저희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납득할 수가 있을 것이냐.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못 하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이런 실체적인 위협이 되는. 그리고 지금 저희가 192석 야권에 이재명이 폭주하면 누가 막을 것이냐. 이 공포심이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나마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뭐 제2후국권이 됐건 행정부 권력이 됐건 뭔가 이게 좀 제동 걸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도 생기면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만에 하나 파면되면 누가 이재명을 막을 수 있지? 그러니까 이런 사실 두려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과연 언제쯤 좀 유의미한 답변이 나올 거냐. 근데 제가 좀 경험칙상으로 뭉개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뭉갤 것 같아요. 예,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유감 표명할 리가 없고 뭐라도 논리를 만들어서 우기겠죠.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뭐 이를테면 뭐 이제 지나치게 여당에서 공격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뭉갤 텐데
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. 근데 결국 이제 이 이재명의 막말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하고 규탄했으니 예. 이 배경을 한번 분석해 보면 그렇죠. 초조함이 자리 잡은 거겠죠. 맞습니다. 멘탈 붕괴의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렇죠.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센 말을 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냥 조용하게 말해도 그럼요. 그 사람의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 알아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. 네. 근데 보통 길거리에서 막 욕하고 육두문자 쓰고 쌍욕 쓰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강자가 아닌 경우예요. 그럼요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얕잡아 보일까봐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말을 하고 욕을 하는 건데 네. 이재명이 이 정도 막말까지 한다는 건 그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고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고 자기는 이제 모든 사법 리스크 해결하고 대통령 될 줄 알았다가 벌써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성큼 다가왔잖아요. 그렇죠. 여러분 이거 판사 성향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아무리 좌파 판사든 뭐가 됐든 간에 호남 판사든 간에 무죄를 주는 건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. 그렇죠. 제가 이거 진보 진영의 법조인 패널들과도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대기실에서 다 그 말해요. 국토부 협박 이거는 도저히 무죄가 불가능하다.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거의 벼랑 끝,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심리가 이런 막말에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이게 정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운 것은 뭐 개인에게 뒤집어 씌운 거랑 차원이 다른 그런 막말을 한 거기 때문에 네. 더군다나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들어가는 거니까. 그리고 이게 1심에서 2년 넘게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뭐 거의 40명 가까운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다 심리를 했고 2심 재판부에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맞아요. 하면서 네. 선고일자를 확정을 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피선거권 박탈형이나 벌금형 정도로 감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죄가 난다라는 거 상상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가 대통령 진짜 기각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이제 가시권에 온 것이고, 두 번째가 선고 자체가 26일 날 자기의 어떤 유죄 판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28일 날,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바로 다음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2달 넘은 시간이 남은 거거든요. 3심까지.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자력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뭐 송달 거부하고 뭐 변호사 재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4주 정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달 안에 정말 그 우리가 반농담으로 얘기했던 민주당은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다.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성을 상실한 단계로 보이고요. 아마 192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이런 막말로 표출되는 거라고 하면 예,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막말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발악을 할지 저희가 지켜볼 바인 것 같습니다.